예, 법무부 장관님, 예. 예산 관련해서 지난 7월에 추경으로 검찰 특활비 40억이 증액됐는데요. 네네. 그 비용은 부대 의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입법이 완료가 돼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추경에 편성된 40억 특활비를 한 푼이라도 사용을 하면 그것은 국고손실죄에 해당합니다.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검찰에 대해서 그렇게 네.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 뭐 올해 안에 네, 올해 안에 후속 입법이 완료가 돼야 그 40억 특활비는 검찰에서 뭐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40억 특활비에 한 푼이라도 검찰이 쓰면 그것은 국고손실죄에 해당합니다. 네, 뭐 지금까지도 한 푼도 안 썼고요. 예,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활비 72억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네네. 일단은 이게 2021년에 그 검찰의 그 6개 범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 일대에 그 당시에 8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검찰 수사권 축소 입법으로 2개 범죄로 줄어들었는데 불구하고 계속 이 84억이 그 줄어들지가 않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84억 중에서 2개 범죄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28억이 맞습니다. 3분의 1이니까요. 28억이 맞고 그 28억 중에서도 지금 올해에 공소청이 10월 2일 날 출범하기 때문에 9월 달까지 사용할 수 있는 뭐 특활비는 21억이 맞는 것 같습니다. 특활비 다시 산정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빙 자료를 제가 지금 확인했더니 검찰에서 제대로 된 증빙 자료 안 내고 작년에 냈던 거랑 똑같은 자료를 내고 있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모두 삭감했습니다. 다시 검찰에 증빙 자료 제대로 내고 이 특활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21억 원의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예. 지금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던 부분을 저도 네. 궁금해가지고 예.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화면 좀 올려주세요. 이게 적시처리 중요사건 배당 예규에 예. 따라서 윤석열 내란수계 사건에 대해서 아마 지기현 재판부에 배당이 됐다는 것 같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예, 정치처리 중요 사건은 뭐 한 달에 수십 건 정도. 네, 그러니까 배당이 됐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예규 5조에 따라서 사건 배당 주관자가 배당을 지정하여 배당한다. 예. 그러면 사건 배당 주관자는 누구냐 하면은 계속 올려주세요. 그 법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중앙지방 법원장님께서 지기현 재판부에 그냥 꽂아서 배당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초에 이제 그 김영현 사건 그 사건은 이제 그 배당 제외 사유에 있는 재판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그러면 김용현 사건도 이 적시 처리 중요 사건 배당으로 처리가 된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김용현 때부터 이 지기현으로 이게 처음부터 얘기가 된 거네요. 예,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관련으로 붙였다는 말씀이죠. 네네, 나머지 두 건. 화면 좀 다음 화면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은 일단은 중앙지법에서 보세요. 김건희에 대해서는 선거부패 전담 27부, 한덕수 내란 지금 내단 중용임무 종사로 바뀌었죠. 근데 이것도 선거부패 전담 33부, 윤석열의 공직방 사건도 특수공직방 사건도 선거부패 전담 35부, 이상민에 대해서는 중요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재정합의부 43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를 중요 사건 적시처리 배당으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이게 다른 사건하고 다르게 지기현 재판부에 윤석열이 배당됐는가를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용현을 그렇게 배당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붙였다는 건데 예. 그 후에는 왜 이 중앙지법에 제대로 배당을 한다면 선거부패 전담 재판부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 공직자의 그러니까 내란과 관련한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선거범죄나 부패범죄 전담 여기에 전담 재판부에 배당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부러 이 사건만 빼가지고 김용현부터 이 중요 사건으로 적시처리 중요 사건으로 배당을 했다. 그것을 배당한 사람은 지금 예규에 따르면 법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규정을 해석을 해보면은 그러면 이것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기현을 특정해서 김용현부터
윤석열을 붙이고 노상원을 붙이고 조지호를 붙이고 이렇게 붙이신 거거든요. 예. 제가 어쨌든 이제 이제 질의가 있고 나서 이제 저도 중앙에서 듣고 이해한 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첫째는 이제 선거나 부패 사건하고 그 전남 사건이 내란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이다 보니까 이게 그 선거 부패 사건의 범위에 내란 사건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건으로 취급을 해서 이렇게 이제 배당을 갖다가 이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저기 이제 김용희 사건의 어떤 그 사건을 이제 그렇게 그와 같이 배제 사유에 있는 재판부를 제외하고 이제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해서 이제 그 지부장한테 배당되고 나서 나머지 이제 윤 대통령 사건은 주범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관련 사건 배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넓게 보면 이제 내란 사건에 들어가는 다른 사건들 아까 이제 이상민 등등 이 사건이 있지만 떡수 이상민 그다음 윤석열은 직접 본인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관련이 있는데 이건 따로 또 선거 부패 전담으로 지금 뺐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예. 중앙지법에서. 그러면 지기현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하니까 이거는 뺐다는 건지 왜 이렇게 배당이 됐는지가 이게 그 말씀을 좀 예. 중앙지법에서 기준 없이 배당이 된 것 같거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이제 최초에 김영현 사건이 이제 배당될 당시에는 이제 현재 법원장이 아니라 종전에 이제 그 김정중 다른 법원장 계실 때 그와 같은 이제 접수 및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제 사유 중에는 예를 들면 연고 관계도 있지만 사건 업무 부담이 이제 지나치게 많고 그럴 때 그것을 그렇게 하면 이제 기존 이 사건도 지금 12월 15일 날 이제 결심되는 걸로 본이 이제 재판부에서 밝혔고 저희들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업무 부담을 지나치게 과다하게 하면 아마 그 결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제 상무분담위원회 이런 데에서 그 사건은 이제 관련 사건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중구난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 부분 저희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따져볼 필요가 없으실 정도로 국민이 보시기에는 한심하고 졸속적이고 임기 방편적이고요. 애초부터 그것은 네, 끼어 있는 겁니다. 우리 대법원장님과 지기현 판사와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 의심이.